구상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교육이 학생들에게 기초소양과 실천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저작권 인식을 기르며 디지털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디지털 시민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전 스마트 기기 사용 시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배우고 이에 동의하며 서약을 작성할 경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서약을 작성한 만큼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노출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의사소통과 형식,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자아 정체성 함량이 가능하며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영상 창작을 인성 브랜드를 통한 영상 창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민과 관련된 인성 브랜드를 학급에서 한 가지 설정한 뒤 학생들이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저작물을 소비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창작 및 향유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자율, 균형, 미래의 세 가지 기조에 따라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가는 경기도의 자율의 기조, 즉 자기 주도성과 책임을, 제시문 나는 균형의 기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학년 담임교사로서 아래 가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생활지도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의 측면입니다. 첫째, 동료 교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두먼, 짝꿍, 학급 구성원들이 교사가 되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학습 과정과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며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함으로써 균형의 기조를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과 교과와 연계한 우리 지역 소개하기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이 서로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서 주도성을 기를 수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도 측면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칭찬 데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다른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을 칭찬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 텐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제가 정해진 감정 텐트 안에 들어가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균형의 기조에 알맞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자율과 균형의 기조에 알맞게 학생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은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파악하여 학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담임교사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의 측면입니다. 학생은 아버지가 실직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아동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학생과 상담하며 지역의 아동학대 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평소에 있었던 정의적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며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아동학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결 측면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회복 서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 학교의 상담 전문가와 함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학생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마음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겼던 학생의 상처,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있었던 상처 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예방적 측면으로 학생과 규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학습을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학생과 함께 규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규칙을 실행하기 어려울 때 이에 대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더욱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기초학력 부진과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 진단, 해결, 예방의 측면으로 학생이 안전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있을 때 안전하도록 담임교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답사를 통한 위험 요소 파악입니다. 학생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통해 생각하며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학생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장 체험학습 주변의 병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병원과 즉시 찾아갈 수 있는 병원 등을 미리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학생을 병원에 이송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학부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에게 연락을 즉시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제2의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을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흥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침착하게 다른 반 선생님을 불러오게 하고 학생들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더 침착하게 대처하며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병원을 가기 전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추가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 또는 비상연락망이 구축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학부모, 비상연락망에 연락함으로써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 조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 시 알맞게 대처하여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에듀테크의 교육의 확산으로 인해 교사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때 강조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프로슈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슈머란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디지털 정보의 호수인 만큼 디지털 컨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학급에 알맞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며 이를 이후 다른 경기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다른 교사와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상담자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듀테크, 인공지능 AI는 인지적 영역의 평가나 활용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 역량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에듀테크 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학생의 불안감, 자신감, 학습의 동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여야 학생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이 통합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학생의 학습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로 학생이 에듀테크를 활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